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시장 강도 지표, 우리가 방에서 쓰는 이제 강도 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들을 한번 체크를 하면서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나올 것이냐, 요거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아침에 브리핑 글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표 발표를 앞둔 경계감들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PPI가 발표가 되는데 요거 이제 한번 짚어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주말 사이에 걱정했던 거대 지진 경보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경보 해제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큰 일이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언지를 조금 드릴 거예요.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집중 투자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업종을 한두 개 가지고 여기에 이제 몰빵을 쳐놓고 기다리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분산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 1%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수급 동향을 한번 보시면은 개인들은 계속해서 매도를 좀 했습니다. 그죠? 하루 종일 매도를 했고,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다가 오늘 연기금이 좀 쉬었어요. 그리고 외인들이 매수하다가 막판에 조금 밀어냈는데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일단 뭐 큰 폭의 뭐 하락이나 조정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안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주가가 지수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저항을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월요일 날 폭락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빠른 되돌림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 잉태형이 하나 나왔고 신용 잔고가 줄어들면서 반등을 쭉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리 강한주식연구소의 이 파동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회색선 있죠. 여기 보이실 텐데 요 회색선이 기준선입니다. 기준선. 일목균형의 기준선인데 요 기준선이 저항권에 들어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갈 것이냐, 이거는 이제 지표 나오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뭐 여건이 없어요. 뭐 올라갈 상승의 이유가 없어. 그죠? 하락이 멈춘 이유는 있습니다. 왜? 신용 반대 매매 레버리지 정리가 있었습니다. 레버리지 정리가 되면 종목들이 가볍기 때문에 낙주 매수하는 사람들도 들어오고요. 반등이 나오는데 요 반등이 어디까지, 하락폭의 절반까지 나와버렸더라고. 그러면 이제 상승의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요거 나올 때까지는 시장이 뭐 강하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 조금 우리가 흥분을 가라앉혀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코스닥 시장은 기준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빠졌다가 올라갔는데 얘가 이렇게 더 강하게 반등한 것들은 뭐죠? 신용 잔고가 2조 원이 한꺼번에 털려버렸어요. 그죠? 코스닥이 훨씬 더 많이 털렸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MDD라고 얘기를 하는데 MDD가 마이너스 20% 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조정이 끝난다. 그래서 지금은 자율 반등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적으로 보면 외인들이 오늘 매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지수가 뭐 반등 흐름들이 강하게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데, 우리가 일별 동향을 한번 보시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금요일 날 폭락 한번 나왔죠. 그리고 나서 개인 투자자들이 투매, 반대 매매, 이게 이제 개인 투매예요. 투매를 한 것을 누가 받았다? 외인하고 기관들이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받은 물량들이 지금 수익 실현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외인들이 수익 실현을 한다는 것은 일단 물량 부담이 좀 있습니다. 이거 이틀 동안 얼마 받았습니까? 9천억 받았거든요. 9천억. 9천억 매수를 했는데 오늘 1,500억 남았으며 뭐 저 1,500억 나왔고, 그 다음에 지난주 후반에 한 3,500억. 그러면은 얼마예요? 한 5천억 정도 나왔다고요. 그죠? 5천억. 그래서 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 그래서 코스닥도 이제 여기에서 뭔가 이슈가 하나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추세선을 보시면 추세선이 이렇게 저항대 걸려 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21선 여기 저항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V자로 코로나 때처럼 이거를 V자로 뚫어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상승세는 잘 안 나온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너무 공격적으로 매수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한번 볼게요. 순매수 상위 종목들 보시면은 외인들은 SK 하이닉스를 좀 담았습니다. 한 800억 정도 담았어요. 그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이번 하락의 시작을 알린 하락의 시작이죠.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막 급격하게 변하고 얘가 폭락하고 그랬었는데 요것을 담기 시작했다. 물론 뭐
많지는 않습니다. 800억 정도인데 그래도 이렇게 매수를 해준다는 거 나쁘지 않고요. 삼성전자도 이제 매수가 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에코프로비엠을 매수를 했고요. 에코프로 매수했고 HLB를 매수했습니다. 특징이 뭐죠? 요 5종목 전부 다 외인들은 시총 상위 종목들을 샀다. 상위 종목들을 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들은 약간 달라요. 결이 다릅니다. 기관들은 비즈니스 오는 공개 매수가 떴죠. 상장 폐지를 위한 공개 매수 떴기 때문에 요거 이제 매수가 좀 들어갔고, 현대 로템 요거 이슈가 하나 터졌죠. 폴란드에 이슈가 한번 터졌습니다. 뭐 추가 수주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장중에 이제 끌어올렸고, 한국가스공사도 요거 대왕 고래죠. 그 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 셀트리온 뭐 실적 이슈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맥스 실적 나왔고, 그죠? 그러면 기관들은, 외인들은 시총 상위 종목들 전체를 담는 흐름이라면, 전체 기관 쪽은 뭐다? 이슈주를 중심으로 수익률 게임을 지금 벌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분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외인들이 매도한 종목들을 보시면은 네이버 매도를 했고요. 한 400억 정도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곧버스죠? 곧버스를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인들은 지수가 더 빠지기보다는 여기에서 이제 횡보하면서 조정이 나올 거 아니냐, 그래서 수익 실현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는 SK 하이닉스 팔았고, 뱅크웨어 글로벌은 뭐 오늘 적어 나와가지고 양쪽에서 이제 외인하고 기관하고 같이 매도를 좀 해주는 모습이었고, 외인들이 방산주 쪽으로 조금 매수를 들어오는 모습들이었는데 기관들은 거기다 대고 좀 때려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역시나 매수하는 쪽은 외인들은 전체를 본다. 그 다음에 기관들은 이슈 있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실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시장 강도 지표, 이제 우리 방에서 정의원님들이 이제 보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 지표가 어떻게 됐냐면 지금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3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죠? 요렇게 이제 밀려가지고 바닥에서 이제 돌기 시작하거든요. 그죠? 반등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요 침체권 30선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대략적으로 뭐 70선 고점, 여기 이제 과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열권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중간에 자빠질 것이냐, 이거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바닥에서 돌아서기 시작한다 라고 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어디까지, 50선 근처까지는 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상승 여력은 아직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내일부터 V자로 땡기는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약간 밀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 나올 수 있으니까 당분간은 이제 종목들에 집중한다 라고 보시고요. 시장 변곡 지표죠. 이것도 이제 우리 정회원님들 보시는 건데, 오늘 특별히 유튜브에서 좀 공개를 하면, 자, 이게 돌아섭니다. 그죠? 바닥에서 이제 돌아설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몰라요. 근데 올라가서 얘도 50선에서 뭐 60, 70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또 시장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의 강도 흐름들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PPI가 발표가 됩니다. PPI.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산자 물가지수는 뭐 엄밀히 얘기하면 도매 물가입니다. 도매 물가. 그죠? 도매 물가. 요게 이제 나오는데, 보시면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MOM으로 0.2%, 그러니까 동일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 YOY로 보면 2.6%, 그 다음에 근원 쪽은 약간 빠졌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제 PPI가 올라갈 때, 그죠? CPI도 그렇고 올라갈 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영향 미치는 것들, 뭐 특히나 이제 크게 영향 미치는 것들이 이제 에너지라든지, 그죠?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곡물 가격, 이런 것들을 뺀 것이 이제 근원 쪽인데, 근원 쪽이 크게 안 올라가면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동안에 이제 PPI 흐름들을 보여주는데, PPI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제 문제가 됐죠. 그런데 내려와서 지금 살살살 반등을 하고 있다고. 근데 요 구간 이렇게 반등할 때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었잖아요. 지금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게 높게 나오면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얘가 너무 낮게 나와도 악재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은 7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시장을 뒤흔든 것이 리세션이라는 거죠. 그죠? 경기 침체라는 겁니다. 이 경기 침체의 공포, 요것 때문에 시장이 폭락이 나오고 뭐 엔캐리 청산 나오고 그랬었는데,
일단 너무 낮게 나오면 시장에 부담이에요. 왜? 리세션이 진짜 현실화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다시 쌈수룰, 그죠? 샴수룰이 다시 소환되고 경기 침체 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가 흘러갈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예상치 부합하게 나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죠? 플랫하게 그냥 뭐 서프라이즈도 아니고 쇼크도 아니고 그냥 부합하는 게 제일 좋고요. 아니면 낮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약간 낮게 나오는 게 시장에 유리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PPI하고 CPI를 보면 이번에는 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어. 상승할 수도 있어. 왜 그러냐? 자, 지금 6월 중순부터 시작해가지고 7월 중순까지입니다. 이번에 발표되는 게 여기에서 이제 나온 지표들이거든요. 그래서 월말, 월초부터 월말이 아니고 중순부터예요. 중순끼리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중순끼리 계산을 하면 이때 뭐가 있었냐면 유가가 상승을 했다고. 그죠? 요게 이제 만약에 반영이 되면 약간 전월 대비해서 약간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너무 상승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괜찮고요. 낮게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PPI도 그렇게 뭐 시장을 뒤흔들 만큼의 쇼크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한번 오늘 저녁 지표 발표를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거대 지진 관련해서 그죠? 난카이 대지진 관련해서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이 공포는 점점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죠. 지난 주말 사이에 요런 식으로 뭐 요거 이제 지진 났을 때 그 다음에 주말 사이에 또 한번 강세로 갔던 것이 이제 대지진에 대한 공포 요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엔화 자금들을 보시면 엔화 환율을 보시면 요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 나름 안정적이다.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강세로 이전에는 막 갔다가 퍼부었잖아요. 그죠? 144안대까지 막 수직으로 급락하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버텨주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엔캐리 청산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하락은 아무래도 이제 레버리지 청산이라고 보는 게 낫습니다. 레버리지. 왜? 엔캐리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엔화를 빌려다가 다른 쪽에 이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있어요. 환해지 비용이 있습니다. 환해지. 그죠? 그래서 N을 빌려가지고 해지를 하지 않고 R로 투자하는 경우가 잘 없다고요. 그런데 이 환해지 비용이 3%에서 4%대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뭐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어디에 투자한다? 주로 이제 채권에 투자하는 거지. 그죠? 채권. 그런데 이번에 엔캐리 청산 나온다 어쩐다 얘기가 나올 때 주로 무슨 얘기가 어떤 흐름들이 나왔냐면 주식은 박살났습니다. 그죠? 근데 채권 금리는 오히려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고요. 그래서 엔캐리 청산이 본격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왜 이렇게 빠졌냐?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R로 투자하는 애들이 있긴 있어요. 헤지펀드들이죠. 그죠? 헤지펀드에서 엔화를 숏을 롱을 친 겁니다. 그죠? 160엔대 여기 위에까지 쳐올린 게 누구다? 헤지펀드예요. 투기 세력들이죠. 그리고 얘네가 캐리를 해서 N캐리를 해서 N을 빌려가지고 어디에 투자했느냐? 채권이나 이런 쪽 환해지를 투자한 게 아니라 얘네를 R주식으로 투자를 한 거야. R주식. 어디? 미국 테크 쪽입니다. 테크. 그죠? 그러니까 양방으로 다 두드려 맞은 거예요. 160엔대 갔던 엔화가 이게 144엔대까지 내려갔거든요. 여기까지 투매가 떨어지는 동안 계속해서 마진콜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마진콜 대응을 했고요. 마진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 테크 쪽에 그죠? 테크 쪽에 이제 매도를 해가지고 돈을 메우는 흐름들이 나왔었고 두 번째는 요 테크 쪽에서도 레버리지 청산 반대 매매가 나간 것 같아요. 반대 매매. 그죠? 그래서 이 반대 매매가 완료가 됐다. 그러면 우리 시장도 보시면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빠졌다가 퐁 뛰어갖고 절반 정도를 회복하는 건 뭡니까? 반대 매매가 딱 터지고 난 다음에는 자율 반등을 한다고요. 그래서 엔화도 여기에서 지진 이런 것들만 아니면 추가적으로 얘가 강세로 가서 140엔대 내려가고 130 뭐 8엔대 내려가가지고 엔캐리 청산되고 뭐 전 세계 망하는 것처럼 그런 흐름들은 이제 당분간 안 나온다. 그래서 엔화를 보기는 보는데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거대 지진 만약에 이제 지진이 올 수도 있어요. 지진이 온다라고 한다면 제가 컨틴전시 플랜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 뭐 몇 퍼센트 매도를 하고 두 번째는 뭐를 매수하고 그죠? 코스피에서 뭘 매수하고 세 번째는 뭘 매수하고 공격적으로 한다면 네 번째 미국 뭘 매수하고 이렇게 하면은 손실이 금방 만회가 된다.
확 돌아설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요것은 우리 브리핑 글과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거대 지진 관련해서는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뭐 뉴스 보시면 되게 무서울 겁니다. 후쿠오카 여름 휴가 포기했다. 한국 직장인들 멘붕. 지진 나니까 오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 커뮤니티 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진 불안에 방제용품 판매 관련 앱 다운됐고, 그죠? 사재기 나오고, 사재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지각의 변동이 아직까지는 안 나왔다. 그래서 15일 날에는 난카이 지진 정보를 해제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으니까요. 요거는 이제 그냥 하나의 변수로서만 생각하신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신용장고를 한번 보시면은 반대 매매는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7월 달에 신용장고 고점이 20조 5천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게 얼마까지? 17조 1000억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얼마가 빠진 거예요? 3조 4천억 정도가 빠졌거든요. 4천억. 그래서 요렇게 신용장고가 빠지면서 레버리지 청산은 됐다. 그런데 이제 뭐가 나오냐? 요렇게 지난 거 보니까 개인들이 800억 담기 시작했습니다. 800억 신용장고가 증가를 했어요. 어디서 증가를 했냐? 양시장 다 증가를 했는데 얘는 한 200억 증가했고요. 코스닥은 한 500억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코스닥에 다시 지르기 시작하는 개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들이 달려들면 시장이 단기 고점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전략을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락했고 요게 반등이 뽕 나왔고 이제 요게 빠지는 게 아니고, 그죠? 얘가 다시 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게 아니고 요렇게 조정이 나오는 구간들, 그죠? 요 구간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요 구간. 그죠? 여기에요. 요런데. 그래서 얘가 밑으로 많이 빠질지 아니면 옆으로 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올라간다고 추격 매수하는 건 안 된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뭘 매매합니까? 매매할 게 없습니다. 지금 다 올라가 가지고 뭐 살 게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자, 요거를 보세요. 반도체에 물타는 분들이 있는데 팩트셋에서 나온 실적 동향이거든요.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율을 보시면 이제 요게 예상치예요. 그죠? 예상치.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는데 어떻게 변화가 됐냐 하면 전 업종이 전부 다 올랐어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7.4%에서 9.3% 올랐죠. 그 다음에 헬스케어도 6.9%에서 8.5% 이렇게 다 올랐다고. 실적들이 다 좋았는데 실적을 까놓고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죠? 얘가 1.8% 상승으로 나왔었는데 어디 마이너스 12%가 있다고. 그죠? 이건 들어가 있는 업종이에요. 여기에는 구글, 애플, 메타 이런 애들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월트 디즈니, 버라이즌, AT&T, 워너브라더스 요런 애들이 이제 속해 있는 업종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속한 이 섹터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죠?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구글, 애플, 메타 요런 빅테크 쪽 맥7 중에서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 구글, 애플, 메타 요런 쪽도 센티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심리가.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박살난 것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실적 쇼크를 내면서 이제 쭉 빠졌는데 어쨌든 얘네는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테크입니다. 테크. 그죠? 반도체. 그 다음에 AI. 이쪽으로 연결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쪽에 센티가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다 갖다 지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봐야 되는 것은 아까 제가 초기에 기관들이 매수하는 특징 얘기했죠. 이슈입니다. 이슈주들. 그죠? 이슈주도 막 테마주 이런 것들을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슈가 터지는 것들이 뭡니까? 실적이나 수출 동향이나 이런 것들 나오는 거 보시면 뭘 봐야 돼요? 조선이 이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방산이 들어갑니다. 방산. 그 다음에 화장품. 화장품이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괜히 빠졌다니까 화장품. 아무래 막 하한가 가고 뭐 아무래는 이제 실적 쇼크긴 했습니다만 다른 쪽도 덩달아 내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 그죠? 조선, 방산, 화장품 이런 것들이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이제 또 개별 주식들 중에서 수출 실적이 좋은 애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찾아보시면 나와요. 수출 실적. 요런 것들. 요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얘네에서 하셔라.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죠? 바이오 쪽이죠. 바이오인데 이 바이오도 그냥 막 뭐 잡주들이 있잖아요. 시총 1000억, 2000억 요런 것들 하지 마시고 코로나 요거는 거의 끝나갑니다. 지금 병원 가보시면 코로나 코로나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이제 나아가고 있어. 환자들이 줍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조심해야 돼. 그럼 뭘 봐야 되느냐? CDMO 요런 쪽으로 기관들이 지금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반도체는 그럼 버립니까? 반도체 왜 버려요? 그죠?
실적 제일 좋은 섹터 중에 하나인데 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물타가지고 시간 보내지 말고 이쪽으로 가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전략이 세워지실 겁니다. 자, 강한 주식 연구소 어플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오늘 요렇게 매일같이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파동 추천주 오늘 나갔던 거 뭐예요? 신풍제약이죠. 신풍제약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이렇게 상한가 종목도 잘 나오니까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우리 강한 주식 연구소 어플 설치하시고요. 요 어플 통해서 추천주도 받으시고 브리핑도 들으시고 거기 여러 가지 이제 강좌도 있습니다. 그죠? 급등주 잡는 강좌 이런 것들도 보시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